그야말로 정광훈의 사상 풍조라는 게 여권에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다는 게 심지어 보수 언론이 최근에 시작한 거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상 검증을 시작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게 결국은 이거는 탄핵 인용돼도 불복하겠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문영배가 뭐 갇힌 사법연수 17기인가요? 연수원 네네. 17기로 이제 뭐 이재명 대표랑 연수원 동기라는 18기. 18기인가? 18기, 네. 18기로 이제 동기라는 게 그게 그렇게 이를테면 결격 사유인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헌재를 9명을 이제 한 거 아니에요. 9명을 해가지고 한두 명한테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런데 끊임없이 이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문영배도 공격하고 이미선도 공격하고 이게 결국은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상 검증까지 가는 거는 예전에 뭐 90년대에 조선일보가 최장집 사상 검증하고 네. 막 그럴 때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봐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거고 이제 구구 이제 퇴행 그거를 근데 이게 보수 언론이 주도한 게 아니라 유튜브가 주도하고 보수 언론이 따라가는 따라가죠. 약간 네. 이런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제 구구화의 위험한 신호라고 보고 뭐 어찌됐든 되게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돼.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재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어느 누구도 그러면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자유로울 임명한 수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사람 나가야죠. 그 기피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정영식 네. 뭐 재판관도 그렇고 주심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그 그럼요, 논리로 네. 대법관들 지금 반 이상 나가야 돼요. 다 자기가 임명했는데 윤석열. 그러니까. 다 임명했는데. 아니,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 다 기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네. 친분으로 자꾸 얘기하면 그럼 권성동, 이재명 두 분도 같은 중앙대 출신이에요. 둘이 친해서 그럼 둘이 짭니까?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화 나누는 사이 사실은 그 경향신문에 그 오동욱 기자님 내보내드려야 가셔야 되는데 돼요? 천하람 원내대표인 줄 알고 아니 안정감 있고 좋은 발언하실 데다가 줄 알고 이렇게 네. 했는데 혹시 뭐 괜찮으시면 앉아 계셔도 되고요. 네. 사과 먹고 갈래요? 혹시? 아니,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네. 마지막으로 네. 혹시 못한 말 뭐 있으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저 미소면은 네. 극우적 어르신들도 약간 웃긴 좋겠네요. 그러니까 좀 살인 미소예요. 웃긴 점일 때 살짝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기회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문영배 권한대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올린 글들이 과연 사상 검증 대상인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삼고 있는 글이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2014년 12월에 본인 SNS에 올린 글인데 소수자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소수자의 입장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게 문제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문영배 판사가 사실 헌법재판소실 권한 대행이잖아요. 사실 판사들도 그 안에 또 서열들이 다 있어요. 뭐 경판도 있고 아니면은 경판이라면 이제 수도권 중심 판사들. 네.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은 수도권에 근무하다가 이제 지방만 갔다 오는 거죠. 경향교를 갔다 오다가 거의 그런 사람들이 다 승진하거든요. 부장판사 다는 건데 고법부장 다는데 또 아니면 뭐 법원 행정처 출신들 이제 엘리트 판사들이 또 있죠 그 안에. 근데 문영배 판사는 지방에서만 근무를 했던 이 판사기 때 부산 지역 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본인의 출신과 판사로서도 사실상 변방 쪽에 있다가 이분이 헌법재판관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소수자 그게 경우가 우리 있을 사회에 수 있지. 필요하죠. 네. 어떻게 주류 중심으로만 매번 갑니까? 아니, 보수든 진보든 간에 이게 그 성향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런 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는 어디까지 갑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가서 무슨 뭐 조문을 했고 뭐 맞아요. 무슨 그 뭐 얘기했었지. 문상 간단 얘기까지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럼 조의금 내면 안 됩니까? 그런 사회생활까지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했다 그래가지고 유리하게 해주나 보죠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아까 우리 김준희 대표님 말씀하신 네. 대로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 불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영장에도 불복했고 구속영장에도 불복하고 있고 계속 불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복의 DNA, 내란의 DNA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전 여기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고요. 진압의 대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진압의 따지면 대상. 이진숙 복귀한 것도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불복할 거면은? 아니 그러니까 아, 모두가 유리한 다, 결정일 예. 때만 승복해요. 기가 아니, 막힌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진짜. 식의 다른 글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보수 언론에 소개를 하고 있던데 읽어드립니다. 그대로 헌법은 법과 정치가 교차하는 영역인데 한국의 법률가들은 정치를 다룬 경험이 별로 없다. 큰 사건에서 여론의 압력을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게? 김재 평론가님? 예. 좋은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된다는 예. 좋은 말이 금원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헌법이 법과 정치가 교차하는 영역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당시에 가장 내로라 하는 정치 사상가들이 다 참여를 해요. 법률가들만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정치인들이 참여를 해서 그 당시에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내놓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법률가들만 이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헌법은 계속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되잖아요. 법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네. 계속 법을 제정하고 만드는 이유가 그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법률가들이 다 이렇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자기 비판이나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이게는 네. 법원 비판이고 헌재 비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정치가 만능도 아니지만은 법원이 만능도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각자 이제 부족한 점을 인정을 하고 이거를 만들어가야 된다.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봤어요. 아니 이런 어떻게 보면 금원이나 명언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이끌어가 논리적으로 경강부에 하나 봤더니 이겁니다. 보수 언론의 해석은 이게 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시점 즈음에 올라온 글들이라는 거야. 해산을 현재가 결정한 다음에 봤을 때. 결국은 이게 뭡니까? 노골적이는 않지만은 그 좌익 빨갱이라고 지금 현재 재판관을 비난하는 유승수 변호사의 논리를 그대로 보수 언론이 답습해가지고 문영배 빨갱이라고 세련되게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네. 뭐 빨갱이 논쟁이라는 게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감옥도 가고 죽을 고비 넘기고 여기까지 네. 이제 왔는데 지금의 이 대한민국에서 이 빨갱이 논쟁은 정말 무슨 사상을 가지고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의 네. 이익을 위하는데 협조 안 하니까 속가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낙인 이론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부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 메신저 공격, 아주 비열하고 아주 저열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나 사법부, 그것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법관들하고 똑같습니다. 네. 최고 법관들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입니다. 불복도 못해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민주주의의 지금 이 육공화국의 산물로 헌법재판소를 그렇게 힘들게 탄생을 시켜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많은 위상을 가지고 지금 헌법을 해석하는 최종의 그 보류 역할을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재판관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정말 국민의힘은 왜 정치 이런 공적 영역에서 본인들이 퇴출되어야 되는지를 스스로 입증해주고 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 있잖아요. 과거만 해도 이 사법부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자제했습니다. 법원의 평가 존중합니다. 네네. 좀 억울해도 감수하고 넘어가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요. 공격을 위한 공격에 더해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그 영장 발부한 판사 있잖아요. 서부지법에 네네.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 심지어 자기 재판 때 무죄 내준 판사입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무죄 내준 판사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 이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안에서 한 발언입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왈. 우리법연구회라 그래서 다 빨간 줄 알았는데 의역하는 겁니다. 꽤 공정하게 하는 판사도 있더라. 그러니까 너무 그 우리법연구회라고 해서 그 색깔론 갖고 보지 말아라.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재판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무죄 나왔으니까. 근데 똑같은 판사가 이번에 체포영장 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판사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의 서부지법은 뭐 빨간색으로 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동 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이 당의 2인자고 네.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특히나 본인이 검사 출신이에요. 알만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전 너무 나갔고 정말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계 은퇴를 제가 기원하고 네. 끝까지 싸울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씹어대나 봤더니 다음 주 월요일에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정말로 이 타당한 일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서 발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결국 이제 구인 체제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다수결로 가면 무조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 가지고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구인 체제 이거부터 먼저 결정하냐. 그러니까 네. 한덕수부터 먼저 해줘라. 뭐 이런 순서 갖고도 계속 시비 걸죠. 순서 그러니까. 갖고도 계속 시비를 네. 거는데 그 순서는 헌법재판관 맘이에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 거고 뭐 다른 걸 떠나서 이거는 예전부터 그랬는데 헌법재판소는 우리 좀 건드리지 마. 우리 일 좀 하게. 이런 얘기를 맨날 해왔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한참 전에 작년 11월에 그때 이진숙 탄핵 네, 그거 네. 가지고 그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때 출석했을 때 정청래 의원 엄청 꾸짖었어요. 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 여야 합의가 안 돼가지고 왜 여야 합의가 안 된 거를 여기서 얘기하세요. 똑같은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그때도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뭐 여야 합의를 하든 말든 니들이 의무가 있으면은 의무를 임명하도록 의무가 있으면은 하라는 거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니까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6인 체제로 만들면은 아예 5인 체제 이하가 되면은 헌재 이제 결정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게 네. 베스트고 6인 체제면 한 명이라도 아마 안 되니까 인용 기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인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명이나 반대하면 네. 화면 결정이 안 네. 되니까 화면이 안 되니까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 막 네. 꼬이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미선도 안 되게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마은혁도 임명 못하게 하고 이미선도 지금 기피 신청안에 만에 근데 네. 헌재 재판관은 그 기피 신청 한 명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아 원래 예, 자체가, 원래 자체가 제도적으로 한 명밖에 못해서 나는 이미 앞에 했잖아. 예. 그러니까요. 정계선 재판. 네, 정계선 재판 정계선을 했죠. 했는데 네. 왜 또 이미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난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막 막무가내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이제 흔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니 검- 근데 예. 제가 이거 우려하는 게 뭐냐면요. 그래도 국민의힘 안에서 합리적이고 그래도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던 분이 유승민 대표 아닙니까? 근데 유승민 의원조차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무슨 그래요? 얘기를 하냐면 페이스북 글 보고 제가 참 놀랐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부터 해야지 왜 순서를 가지고 불공정하게 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저는요 이게 상식을 갖고 접근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할 때 먼저 접수되면 먼저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하면 또 먼저 할 이유가 더 커지죠. 그렇죠. 아, 윤석열 탄핵과 한덕수 탄핵을 비교를 해보세요. 누가 먼저 접수됐습니까? 그런데 감명하네. 아니 우리가, 은행을 예. 가도 접수표를 받아요. 그럼 내가 1번이고 우리 수산 씨가 5번이야. 음. 1번 먼저 하는 거지 5번부터 해줍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1번이 또 순서도- 중요해. 아니 그러니까 먼저 접수되면 먼저 하는 게 맞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먼저 하고 있었고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건 더 먼저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접수됐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해요. 대통령 탄핵이. 그래서 먼저 하고 있는데 뭐가 불만입니까? 그 한덕수 탄핵을 먼저 하자라는 이유는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유승민 대표 왜 그 말 할까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덕수 탄핵을 먼저 해야 대통령 탄핵을 뒤로 미룰 수 있고 그래야 대선이 지연되고 대선이 지연돼야 이재명 대표 재판을 보고 그래야 이재명 대표가 못 나오도록 어떻게든 법원을 압박해서 공직선거법으로 피선거권을 날려야 되니까 날리면 자기 대통령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해볼 전 만하다. 차라리 솔직하게 지금 제가 얘기한 본심대로 차라리 속내를 까고 해라. 열어놓고 얘기하면 네. 차라리 제가 들어주겠는데 법리를 왜곡해서 먼저 접수되지도 않은 한덕수 탄핵을 먼저 심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웃긴 일이냐. 거기다가 유승민 대표 정도만 해도 정치인 아닙니까? 근데 정치인이 왜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내부 절차까지도 감나라 배나라를 왜 하는 겁니까? 권성동이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면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사람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승민 대표만 해도 합리적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그렇게 받는 분인데 왜 이런 국민의힘의 좀 썩은 논리에 왜 물들어가지고 그런 네. 주장을 하냐. 유 대표 정도가 그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이거 합리적으로 받아들인단 네. 말이에요. 저 그거 굉장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본인 욕심이 급해도요.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헌법재판소 순서까지도 그렇게 간섭하는 것은 전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문영배 그 말 그대로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랑 친분이 있다 이런 이유인 거고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 또 민변에서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또 이제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남편이 또 예를 들면은 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희수 전 재판관하고 같은 로펌에 있다 뭐 이런 논리를 대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누가 재판합니까 도대체? 정계선은 남편이 충암고예요. 아니 대통령한테 유리하네 그러면 아니, 불리하네. 아, 그래요? 충암고 아니, 그러면은 몰랐어. 예. 정계선 그래요. 남편은 그분은 충암고입니다. 예, 예. 이상민파 쪽이네. 안 되겠네.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뭐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기피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판단도 이제 뭐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너희들이 제척해라 스스로 제척해라 아니, 뭐 이런 그렇지 식으로 요구하는 거죠 지금. 주장을 예. 하는 건데 이런 데에서 기피를 해야 되는 거가 실질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렇죠. 업무적으로. 예. 직접적인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좁은 사회에서 특히 뭐 법조인들 해보면 다 서울대 법대 아니면은 뭐 다 그런데 거기서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요 아니, 솔직히. 그리고 연수원 다 같이 나왔어요. 같은 예, 기수들마다. 뭐 기수든 뭐든 뭐 다 선후배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아니 그럼 예를 이런 들면 거를, 주진우 예. 그 의원이 검사일 때 김원경 전 환경부 장관을 기소했잖아요. 그분이 이해관계 지금, 있네요. 대통령실에 가서 법률비서관하고 국민의 의원 됐어. 예. 김문경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야당 출신 관료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나 보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불법을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보태가지고 그 예를 들면 유상범 의원의 형이 누구예요?
유상임 과기부 장관이잖아. 그 사람 국정수행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아니 그래서 저는 예. 이쯤 되면 이제 말 길게 하고 싶지 목도 아프고요. 네. 저는 권성동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런 국민의힘의 썩은 논리 내지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분들을 기피하고 싶어요. 이제 정말 그분들이 자꾸 기피 주장을 하는데 국민들이 정말 기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지 않으면요. 도를 넘어도 지금 너무 많이 넘어왔고요. 저는 정말 제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는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런 자들과 같이 변호사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쪽팔리고 윤곽근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 변호인단이 썩은 논리를 만들면은 그걸 또 공당이 받아가지고 재생산하고 네. 또 주진우 같은 자가 뭐 이렇게 당당하다고 나와가지고 썩은 논리를 또 재생산하고 진짜 해도 너무하기 때문에 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내란에 가까운 논리들은요 진압의 대상이지 더 이상 다뤄주거나 토론할 영역도 아닙니다. 그냥 진압해버리고 맞아요. 끝낼 일이에요. 네. 이러다가 말 섞을 필요도 없습니다. 정신 제가. 나가지고 아이씨 다 못 빼? 정영식 진실화해위원장 가족 사람 뭐야 이러면서 그 국기에서 그거까지 갖고 정영식까지 같이 빼. 그냥 자기 편이야. 다 빼. 자기 편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빼. 만장일치 나올까봐 다 빼.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건 네. 제가 웃음기 싹 빼고 네. 정영식 재판관만 해도 오히려 야권에서 의심을 많이 했죠. 아니 맞아요. 충분한 네. 합리적 의심이 있어서 의심을 했잖아요. 근데 정영식 재판관 의심할 때도 우리의 합리적인 사람들 다 그냥 믿어보고 가자 했어요. 재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 속마음까지 우리가 모르지만 공정하게 진행하잖아요. 그게 법관들은 30년 동안 훈련이 다 된 겁니다. 어떤 법관이더라도 마은혁 재판관도요. 성향을 떠나서요. 다 훌륭한 분들이요. 다 증언을 해요. 법조계에서. 맞아요. 네. 인품이나 그분이 걸어온 길이. 그러니까 이번에 서부지법 타겟돼가지고 정계선, 마은혁. 그러니까 서부지법은 다 빨간색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서부지법에 판사만 몇십 명 있습니까? 그분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성향이 다 달라요. 그렇죠. 네. 엄마 뱃속에서 같이 나온 쌍둥이 자녀도 둘이 성향이 다르고 식습관 다릅니다. 어떻게 학교 같이 나왔다고 생각이 똑같고 동생이 무슨 윤석열 퇴진 쪽 이랬다고 누나가 영향 받습니까? 저도 우리 누나 말 안 들어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미선 재판관이 동생한테 가가지고 지령 받아서 와서 재판합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절 때 만나면 안 된대잖아. 그런 얘기. 정말 뚜껑 열립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여동생 있거든요. 네. 여동생한테 그럼 뭐 상의해서 국정 운영합니까? 여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게 부끄러워요 정말 대한민국. 보도 나온 거